네. 제가 오늘은 최고위원직 사퇴할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안 하고 이제 모두 발언을 하려고 모두 발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대로 보시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최고위원 사퇴할 생각 없이 만들어 온 모두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번씩 보시면은 우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나머지 주세요. 보시면 뒤로 넘겨.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막아보려는 소위 호남 중진들의 행동이 도를 넘더니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구태정치에 전형적인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일단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로 마음을 붙였습니다.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어떤 범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실은 이제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음해한 걸로 만들어서 국면을 바꿔보려는 게 얼마나 음습한 공작 정치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왜 제가 그 음모의 공격 대상자가 됐을까를 우리 안 대표님도 파악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알면서도 일단 비상징계를 통해서 이번 논란을 당초에는 조기 매듭 짓고자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그러나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함을 만들지 말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저는 전북 고창이 고향인 사람으로 태생이 전라도입니다. 공무원 생활이나 선출직 공직자로 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흠모했을 뿐 단 한순간도 그분을 음해할 생각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범죄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분 주변에서 호가호위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더러운 돈을 챙기고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인간들을 향한 것이었고, 그것은 당시 검찰 공무원으로서 저희 책임이자 의무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당시 검찰의 모토이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고 완료되는 일련의 시점에 현대그룹이 조성해 정치권에 전달한 걸로 보이는 수백억 원 규모의 의문의 비자금이 불거졌습니다. 그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정몽원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아직도 도처에 의혹이 남아있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돼 수사받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누구인 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사관으로서 돌아가신 현대 정몽원 회장을 만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무렵
송도한 특검의 대북 송금 수사가 한창일 때였을 겁니다. 정무원 회장께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북 송금한 자금과는 별도로 당시 권력 실세들로부터 별도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고 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내 머리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분명히 그 진실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 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가 평소 형님으로 부르며 함께 계속 근무했던 자타가 공인한 선배 수사관 윤모 수사관님이 계셨는데 아마 그 선배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진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북 송금된 자금과는 별도의 현대비자금 수백억 원의 움직임을 방증하는 각종 정보 자료와 함께 이런 자료들을 다수 입수할 수 있었고 그 관련 정보의 일부를 당시 함께 근무했던 범죄정보팀의 검사와 수사관, 대검 중수부, 금융추적팀들과 일부 공유하면서 여의도 금감원 증권가 일대의 정보맨들 그리고 국회 등에 파견된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성영 의원과 공유한 정보는 바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그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터뜨렸다는 소위 DJ 비자금 의혹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언제 DJ 비자금이라고 특정했습니까? 그분이 제시했다는 2006년 3월 16일 발행 CD는 3월 16일 발행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CD는 이미 제가 검찰을 떠난 뒤에 발행된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단면만 보지 마시고 전후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진실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직을 내려놔야 오히려 더욱 분명하고 단호한 자세로 이 더러운 음모를 만들어 통합을 저지하려 그동안 움직인 세력의 협잡을 밝혀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최고위원회 올 때만 해도 사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경향신문 보도가 나기 이전부터 우리 당의 몇몇 분들이 모당 일부 인사와 결탁해서 저를 공격할 자료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실로 더러운 구태정치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작정치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정당한 중도 통합의 길을 가로막아서기 위해서 이토록 추악한 계략을 쓰는 몇몇 사람의 본 모습을 여러분에게 지금 그 증거로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주성영 의원님께서 국감에서 흔들었던 양도성 예금 증서는 보시다시피 2006년 2월 8일자 발행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소한 약식명령서의 범죄 사실에 주 의원의 말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CD는 3월 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3월 16일자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또 다른 CD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CD에 3월 16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번지수가 분명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 사실 어디에도 본인, 저 박주원이 제보자라는 말은 밤새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약식명령 이거는 제가 불법으로 유출됐습니다. 외부로. 그런 약식명령입니다. 이 약식명령에도 제가 이 범죄 사실을 제보했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성명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서가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최근 외부로 불법 유출되었습니다. 유출이 안 되었다면 제가 할복하겠습니다. 유출된 그 서류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유출된 그 서류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여기저기 아마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불법 유출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 하시도록 공개적으로 몇 시에 법무부에 이 자료를 법사위에서 요청해서 가져왔는지가 확인이 되면은 이게 다 아마 증명이 될 것입니다. 과연 12월 8일 경향신문에 보도됨과 동시에 최고위원 그리고 연석회의 의원총회가 열리면서 그 의원총회 현장에서 아마 어느 국회의원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 저의 비상징계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2월 8일 경향신문 보도 후 최고위원, 의원 연석회 등을 통해서 관광사과처럼 비상징계를 결정한 것은 보도 후 법사위에서 분명히 보도 후에 그 경향신문을 보고 그날 법사위에서 법무부를 통해 입수한 이 약식명령이 그 증거자료라고 하였습니다. 이 증거자료를 입수하려면 그 절차가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공식 요청을 하고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관은 다시 대검 형사과에 내려보내고 대검 형사과는 다시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공문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서 그 약식명령, 요 약식명령서를 찾아서 다시 역순으로 법무부로 보고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국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비상징계를 단 하루 몇 시간 만에 처리하라고 법무부가 분명 이것을 바로 즉시 협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12월 14일 어제입니다. 어제 12월 14일 16시 30분에 법무부에 최근 불법 유출된 그 약식명령서를 첨부하여 이렇게 국민의당 최고위원 명의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접수증에 의하면 처리 완료 예정일이 2017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신청했는데 이게 22일 날 오니까 약 일주일 정도 있어야 이 약식명령 등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님들이 흔들어대며 저희 비상징계까지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 약식명령서는 징계를 주도한 의원님들이 8일 입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얼마 전부터 면밀하게 주도하여 기획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8일 법무부에 요청한 그 공문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면 그 의심이 풀릴 것입니다. 의심이 풀려도 이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약식명령서가 이게 어떻게 제 손에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을 망치는 장본인들이 바로 이런 분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서류를 흔들려면 좀 제대로 흔드십시오. 제가 잘 준비된 통합 반대파 의원님들의 음모론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도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백주의 대낮에 법을 만드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소한 제가 법무부에 요청한 이 증거서류가 올 때까지 저는 비상징계를 위한 당무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침 최고위를 통해서 안 대표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고위원장을 사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식명령에 대한 이 PDF 파일까지 만들어져서 이게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이것은 주성영 전 의원에 대한 많은 국민들, 아마 그분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밖에 유출시킵니까? 어떤 책임을 지려고 유출시킵니까? 그리고 이 범죄 사실 안에도 전혀 제 이름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를 징계하겠다는데 제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제가 김대중 기자금을 전달하고 그 CD를 전달하고 주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양덕선 예금 증서는 이렇게 2006년 2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죄 사실 내용 안에는 또 다른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요청한 이제 이 답변이 오면은 저는 충분히 이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소위 이제 통합 연대를 위한 저희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누군가가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원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